지난 5월 27일 초등학교도 교문을 열고 1, 2학년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어린 학생 같은 경우 방역 수칙을 교육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가 어린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닌데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까지 이들 나라들이 별 문제 없이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학 조치를 단행한 일부 국가들이 안전 등교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달 사이 등교를 재개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의 학교 또는 타가시설에서 유의미한 바이러스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확산 매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덴마크 질병통제센터 스테이트 실험연구소의 타이라그룹의 크라우제 박사는 개학이 유행병 확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어린이들은 감염 확산에 그다지 핵심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서방 국가 중 가장 먼저 개학을 결정한 덴마크는 학교 내 위생 지침과 함께 감염 증가 징후와 감염원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교육 당국도 개학 이후 특별한 감염 확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장과 이주자 쉼터, 교회, 식당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독일 역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내내 학교를 개방해온 스웨덴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교사 한 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지만 어린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병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코로나19 연구 TF 소속 헤르만 구센스 박사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체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사용되는 수용체 수가 적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관문인 상부호흡기 세포에 바이러스 수용체 ACE2가 10세 이후부터 증가한다면서 이보다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센스 박사는 전세계 감염자 데이터로 보아도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은 전체 감염의 1%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무증상 아동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코로나19는 결핵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특성에 가까워 5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는 감염 위험이 낮으며 전염력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광화문 디지통신이었습니다.